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먼저 조선일보의 수상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이거 날짜가 이상한 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사진 한 장 공유 드리고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을 고발했다는 단체의 정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씨를 고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외로도 서민씨가 이번에 국민의힘 청년특위를 거절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도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이 수상한 보도입니다. 보시다시피 10월 5일 21시 44분에 단독이라면서 대통령님 아빠 죽임당할 때 뭘 했나요? 고이 아들의 편지라면서 저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상한 건 실종자 공무원 아들이라면서 저렇게 편지 사진이 올라왔는데 10월 6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면 보고 또 보고 계속 검토하고 수정하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저렇게 틀렸다는 것,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사진을 이렇게 퍼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가 강경화 장관을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남편의 무지한 행위를 방관했다는 이유인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했다는 겁니다. 미국 여행을 떠나는 남편을 막지 못한 게 직무유기라면서 고발했다는 건데요. 야, 참 진짜 별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남편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수장으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고발한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발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직무유기와 방조죄 등 혐의로 강 장관을 고발한다고 했는데요. 네티즌들 반응 또한 싸늘합니다. 이제 추미애 안 되니까 강경하냐? 민경욱, 황교안은 고발 안 하냐? 그런 논리라면 분명히 시민단체 문제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제가 영상을 지난번에 준비를 해서 압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과거에 방송인 김재동 씨를 고소했던 단체고요.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이 과거에 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곳입니다. 참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고발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말에 신앙 간증으로 LA에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씨는 본인이 지금 애국하고 있다면서 미국 백악관 앞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저러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일베를 모니터링 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민경욱 씨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하러 간 정의의 사자고 강경화 장관 남편은 놀러 간 건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태영호 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오히려 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태영호 씨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의자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고발당한 내용을 확인하고 어떻게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지 추궁할 것이라고 조원호 공동고발인이 밝혔습니다. 특히 태영호 씨의 이 엄청난 재산 증가에 대해선 왜 어떠한 얘기도 없는지, 뭘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이건 왜 안 알아보는 걸까요 도대체? 그리고 이 카투사 당직사병이죠. 추미애 장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또 네티즌들 800여 명을 고소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네티즌들은 여전히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당직사병이 뭘 믿고 이렇게 날뛰나? 상관이 허가한 휴가를 왜 당직사병이 일어나? 배는 게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지. 정신 차려라. 나중에 뭔 일 생기면 커버해줄 사람 없을 거다. 억측에 의한 허위 제보에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염치 없다. 그 부대는 현병장이 휴가 보내주냐? 이런 반응들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에 또 추미애 장관 측 이 현근택 변호사는 이 당직병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더브리핑 고일석 기자님의 보도인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 당직병 측에서 제시한 통화 녹취는 동부지검 공보관이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은 수사 과정에서 당직병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대 번호로 한 번 통화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 추미애 장관 아들과 통화했다는 다른 병사의 진술이 존재하는데 SNS 메신저 내용으로 직접 통화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검찰의 수사 결과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적법한 것이고 이 당직병의 진술은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한기호 씨가 논란이 된 상황이죠. 진짜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이일병 교수가 이해가 된다면서 강경화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강경화 장관도 이해가 된다면서 장관이 1등병과 살았으니 장군하고 살았으면 몰라도 진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건. 이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진짜 전형적인 꼰대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오물 쓰레기 중에 하나라는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이랍시고 저러고 있습니다. 진짜 세금 아깝지 않습니까? 부캐 타령, 언제적 부캐 타령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에휴. 그리고 서민씨는 국민의힘 청년특위를 거절했다면서 대깨문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한 판단이라고 합니다. 대안도 없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책임지는 자리에 가게 되면 뭘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게 되는 위치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체가 뽀록 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저러는 겁니다. 무슨 대깨문 타령입니까? 그냥 욕먹기 싫고 밖에서 욕만 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아무튼 갔으면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을 텐데 안 간 거는 본인을 위해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 대깨문 타령인지. 그리고 또 진중권씨 근황이 전해졌죠. 김영민 의원이 이 조국 돌만이 발언한 진중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걸 또 진중권씨가 SNS에 올렸다고 하네요. 뭘 뿜었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진씨의 페이스북을 먼저 받아먹으려는 이 자칭 보수 언론들, 진보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진씨도 잘 알고 있다는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죠. 그래서 어쩌다 국민의힘 측을 비판하는 건 우호적 비판이고 위장 비판이니 칭찬할 일이 아니라고 저렇게 남긴 댓글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뭔가 진보 세력이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다, 이거 하려고 저렇게 따옴표 가져다 쓰는 겁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정권 바뀌더라도 이렇게 계속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걸 다 언론이 받았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좀 중요한 소식이라서 제가 다룬 거지 앞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다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정의가 승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 조국 전 장관처럼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을 할 그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베와 또 나경원 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